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이자 GMO, 이 유전자 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우려하는 소비자가 많은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고추장과 된장, 간장에도 GMO가 들어가 있지만 제품에는 전혀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왜 위험하고 또 표기가 왜 제대로 되지 않는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름 휴가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시는 분 많으시죠? 휴가용품 역시 미리 장만해놓지 않으면 바가지 요금을 쓸 수도 있는데요. 휴가용품 어디에서 어떻게 사면 저렴한지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에 알아봅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임기를 맞은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고양시에 민원 있으신 분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7월 3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고추장과 된장 그리고 간장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 재료죠. 그런 만큼 무엇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제품에 GMO, 즉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만 168만 톤이 수입된 유전자 변형식품,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이은정 활동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전자 변형식품 GMO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모르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GMO는 유전자 변형 작물을 가리키는 영어 약자인데요. 특정 생물로부터 유전자를 추출해서 다른 생물체에 도입해가지고 그 유전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작한 생물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BT 유전자 변형콩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독성이 있는 박테리아에서 유전자를 취해서 그걸 콩 유전자에 결합시킨 거죠. 예, 이런 GMO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현재 연구 목적으로는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고요. 예. 식용이나 사료용은 모두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입된 그런 GMO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됩니까? 현재 수입된 GMO를 가장 많이 작물로 보자면 콩하고 옥수수, 예. 카놀라 이런 종류인데요. 예. 한국 바이오 안정성 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은 2013년에 식용이나 농업용 합쳐서 GMO 수입량이 3,131건이나 되고요. 예. 이게 총 양이 887만 톤인데 식용은 직접적인 식용은 19%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예. GM 옥수수 같은 경우가 818건이나 되고 또 GMO 콩도 729건이 승인돼서 수입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는데도 실제로 제품은 표시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GMO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되면은 그게 뭐 식용유 만드는 데 쓰이나요? 식용유보다는요. 저희가 보통 물엿이나 액상과당을 많이 드시잖아요. 거기에 예. 이제 과자나 음료수 아니면 거의 모든 장류 예. 가공식품에 다 액상과당이 들어가는데요. 예. 그 액상과당으로 많이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사용되는 액상과당에 유전자 변형 옥수수 성분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는 사실 액상과당이 들어있어요.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네. 음료수나 아니면 소스류 그리고 또 애들이 많이 먹는 과자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액상과당은 대부분 들어가는데 네. 그 액상과당 모두가 GMO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액상과당은 아니겠죠? 네, 그렇게 볼 수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지금 GMO 수입량이 매년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예. 수입되는
그 옥수수의 원산지 표시도 정확히 안 되어 네.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그 유전자 변형식품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최우선적으로는 GMO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래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GMO 작물이 확산되는 거는 그런 생태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모두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은 최우선적인 생태적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거고요. 그게 이제 윤리적 소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이후에 이런 뭐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거든요. 예. 양쪽의 반대의 그런 실험 결과, 논문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건강 측면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환경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모두 수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런 GMO 논란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이 의견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공포 영화에서 이렇게 무서운 거는 그 무서운 대상이 안 나타나니까 무섭잖아요. 정보가 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을 때 소비자들은 더 불안하거든요. 소비자들도 충분히 그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GMO 독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것이 들어있다 안 있다 뭐 이런 게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선 우리나라의 정부나 학계는 늘 사후 그 작방문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확대시켜주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가 먹는 음식에 GMO가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예. 그걸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 표시제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그렇다면 지금 시중 제품에 GMO가 들어간 제품의 경우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표시가 안 돼 있나요? 네, 여러 차례 여러 소비자 단체에서 거의 그러면- 다양한 품목을 표시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요. 예. 발견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뭐 극소수지만 표시된 제품이 있긴 있나요? 지금 일부의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들에서는 예. 이런 표시를 하고 있어요. 사료나 아니면은 거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표시를 하고 있지만 시장 전체 점유율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 아마 법적으로도 그런 게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 모양이죠? 현행 법상 지금 국내에서는 GMO 표시제가 있긴 한데 예. 원재료 상위 5개 그리고 또 가공 과정을 거친 후에 결과물에 그 DNA나 단백질이 없을 경우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식용유처럼 그 공정을 다 거치면 DNA가 완전히 분해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원재료가 GMO라 하더라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굉장히 허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따르기만 해도 표시를 안 해도 되는 제품인 거죠, 사실. 예. 외국 경우에는 GMO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럽이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이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 모든 식품 재료에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고 있고, 심지어 사료에도 표시를 하고 있고, 예. 그 이적 추적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미국은 굉장히 GMO를 지지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코네티컷주 메인주에서도 조건부이긴 하지만 표시제가 통과되었고, 나머지 주 중에서도 한 20개 정도는 지금 표시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한국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도 이런 유럽처럼 이런 GMO 표시제를 강화하고 이력 추적제를 실시하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법이 유럽 국가들의 관련법에 비하면 좀 허술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이 허술한 거죠. 심지어 브라질은 GMO 지지국가고 GMO를 재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료까지 GMO 표시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소비자의 알 권리만큼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 나라는 그만큼도 안 돼 있는. 국회에서 그런 관련법을 좀 강화하자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시민단체들에서는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고 이제 입법을 요청하고 있는데, 예. 작년에도 재작년, 계속 이런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되고 있습니다.
뭐 GMO 그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소비자들이 뭐 그 제품을 고를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나요? 그러면? 현재로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지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거의 모든 가공식품들의 그런 옥수수나 콩의 가공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표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선택할 수는 없고요. 외식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섭취 빈도는 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시고 거기 물품을 이용하시고 하면 GMO로부터 피해갈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이은정 활동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색깔 모아 태산 알뜰 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질 좋은 제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만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겠죠. 휴가용품 미리 장만하지 않으면 휴가지 같은 데서 바가지 요금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휴가용품 미리미리 저렴하게 구입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산림구단 심재영 알뜰주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 휴가 뭐 여러 가지 용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름 하면 이제 아이들도 제일 신나는 물놀이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물놀이 하면 당연히 이제 수영복, 수모, 수경, 기마개, 이제 샌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수경은 시야를 쉽게 확보하도록 물색과 가까운 색으로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안티포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예. 또 자신의 얼굴 윤곽에 맞는 사이즈와 디자인을 선택해야 물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고 수모는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또 기마개는 물이나 이물질로 인한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실리콘 소재의 기마개는 4,000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 또 샌들은 밑바닥이 미끄러운 스폰지 소재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아동용 샌들은 발을 감싸면서 발목에 끈이 달린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 또 여기에 이제 물놀이 보조용품들이 있는데요. 풀로 된 것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라면 뭐 계곡을 가든 뭐 바다를 가셔도 아이들을 거기에 풀어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원형 풀 이런 걸 사용하시면 바닥에 안전한 공기층이 있어서 어린 아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고, 예. 3, 4만 원 선이면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예. 튜브는 일반적인 원형 튜브와 이중으로 공기가 주입돼 있어 한 곳이 파손되어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중 튜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음새의 마무리가 잘 돼 있는지 바람을 넣은 후 두 손으로 잡고 눌러봐서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산과 계곡으로 떠나는 분들도 많은데 캠핑용품으로는 어떤 것들을 미리 구입해야 할까요? 일단 캠핑용품 이제 뭐 간단하게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니시라 이번 뭐 휴가에 간단하게 사용하실 것들이라면 텐트, 매트, 침낭, 돗자리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텐트는 골대를 딱 털면 고무줄로 연결돼 있어서 골대들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제품이 일단 사용하시기에 편하고, 네. 3, 4인용은 한 10만 원 정도, 5, 6인용은 15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고요. 매트, 침낭 등이 있는데 산에서는 한여름이라도 일교차가 심하고 돌이나 자갈 등으로 인한 불편함, 또 바닥 습기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매트와 침낭이 필수인데요. 매트는 1, 2만 원 선 정도, 침낭은 2만 원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 돗자리 또한 돗자리는 미끄럽지 않은 방수 제품으로서 가족 수에 따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은박 돗자리는 보온과 방수 효과가 있어서 텐트 안에 바닥 깔개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네요. 또 방수제가 있는데요. 나들이 옷이나 신발에 방수 보호제를 뿌리면 통풍이 되면서도 방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어디를 가든지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섬유용은 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가족용은 12,000원 선이라고 합니다. 예. 또 이제 가셔서 산이나 계곡에 캠핑을 가시면 음식을 해 드실 건데 이런 치사용품들로는 버너는 한 축에서 밥을 짓고
다른 한쪽에서는 찌개를 끓일 수 있는 실용적인 트윈 버너가 편리하고요. 그릴은 저렴한 가격에 분위기를 내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비큐 그릴. 또 이제 아이스박스는 가볍고 이용할 때 편리하게 밀 수 있는 제품이면 그게 굉장히 좋고, 이제 아이스백도 요즘에 많거든요. 어깨 간단하게 멜 수 있는. 그러니까 짧은 나들이에는 보온이 잘 되고 값도 싸며 또 일반 가방으로도 쓸 수 있는 아이스백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네, 휴가용품을 한 곳에서 좀 이렇게 이것저것 다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화곡동에 가시면 그 화곡동 유통단지가 있는데요. 네. 주로 비싼 물놀이 장난감을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생활용품 유통단지에 방문하시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지하철 까치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이 유통단지에는 총 1.2km 거리에 250여 개의 생활용품 점포가 줄비해 있는데, 취급하는 품목은 생활용품, 주방용품, 인테리어용품, 문구와 왕구, 화장품, 소형 가전 등 10만여 가지 이상일 정도로 다양한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예. 또한 단지 내 상인들은 대부분 전문 도매업자로서 생산 공장과 직거래하는데요. 중간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국내 또는 중국, 동남아 등지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들여와서 유통 마진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시중가보다 최소한 30%에서 최대 70%까지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는 게 한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고요. 그 중에서도 화곡동 장난감 할인 매장에 가시면 물놀이 용품을 비롯해서 최신 안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서 아이를 둔 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풀장, 아까 말씀드린 풀장이나 큐브부터 아이들이 꼭 갖고 싶어하는 소봇, 레고, 토미카 등 다양한 제품이 구비해 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휴가용품 구입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일요일은 휴무라서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휴가용품을 그때만 대여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철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 휴가용품인데요. 이때는 이제 렌탈 전문샵에서 빌리는 것도 경제적인데, 5인용 텐트의 경우에는 직접 구입하려면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더 비싼 것도 있지만, 빌리려면 사흘에 4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대형 아이스박스는 1만 원, 비치 의자나 배낭 등은 일주일에 2만 원, 캠코더는 사흘에 3만 원 정도, 또 배구나 족구 장비 등 간단한 운동 장비는 물론이고요. 수상스키나 스킨스쿠버 같은 레저 장비 대여도 가능하고, 적어도 이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또 파손 혹은 분실, 계약 기간 초과 등에 따른 약관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한철에만 쓰는 휴가용품 보관에도 좀 신경을 써야겠죠? 이렇게 싸게 사시든 비싸게 사시든 여름 기간 동안 잠깐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관을 잘 하셔야지 내년에 이제 꺼냈을 때 이제 또 사용을 하기가 쉬운데요. 물놀이 용품은 수영복은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늘어지거나 망가지기 쉬운데요. 모래를 확실히 털어준 후에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를 풀어서 손빨래 하시고, 소금기가 남아있으면 고무 밴드 부분이 삭고, 또 선텐 오일이나 선크림이 묻어있으면 색이 변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주물러 주셔야 하고요. 그늘에 말리고 통풍이 잘 되는 자루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물안경 또한 중성 세제를 푼 물에 담그고 가볍게 문질러 주신 후에 물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주고 베이비 파우더를 뿌려주시면 고무가 서로 달라붙지 않아서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도 좋다고 합니다. 수영 모자 같은 경우는 이마와 닿는 이 안테두리가 땀과 기름으로 얼룩지기 마련인데요. 끓인 소금물로 빤 후에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이 부분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좀 끓인 소금물 이런 게 번거로우시다라면 테두리에 샴푸를 물과 함께 묻히고 솔로 문질러 빤 후에 그늘에 말리시면 된다고 하네요. 투뷰 같은 경우는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에 작게 접어서 보관을 하는데, 접히는 부분에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려두시면 고무가 약해지거나 눌러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캠핑 용품의 경우에는 오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면서도 관리하기가 곤란한 것이 바로 이 아웃도어 제품인데요.
세탁을 하시면 방수 기능이 손상되고 찢어져도 일반 실로 꿰매기가 어려워서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접어서 가방에 넣을 때 이 접히는 면을 최소화해서 접는 것이 포인트인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 구금이 많이 생기고 텐트 곳곳에 있는 방수 테이프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예. 이제 접으실 때 아무렇게 말고 그 접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잘 접으시면 되고 침낭은 얼룩이 생기면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해야 하고요. 시간이 흐르면 침낭 속까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희석한 중성 세제를 묻힌 수건으로 얼룩을 이렇게 집어내듯이 닦아주시는 게 좋고 찌든 얼룩은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건조하신 뒤에 방수액을 뿌려두면 방수 기능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구단 심재영 알뜰주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최성 고양시장 만나보겠습니다. 100만 인구를 달성한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최성 시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번 달 전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10년 만에 가장 많은 19,000여 가구에 달할 전망입니다. 닥터 아파트는 7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34곳, 19,316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보다 75%가량 늘어난 것으로 26,000여 가구가 분양된 지난 2004년 이후 최다 물량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2곳, 7,700여 가구, 광역시 7곳, 2,600여 가구, 지방 중소도시 14곳, 8,900여 가구 등입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장영달 전 의원과 가족이 수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 전 의원과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억 1,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서빙고동 강변북로에서 승용차가 동작대교 교각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불이 나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46살 김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가 이제 100만 인구 곧 다다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다시 한번 고양시를 이끌게 된 최성 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임기 지난 1일부터 시작하셨겠네요. 네.
소감 한번. 네. 어떻든 특히 이번 고향에서는 선거 직전에 고향터미널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요. 예. 또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고 또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고향터미널 화재 사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예. 아무튼 저도 뭐 시장으로서 비록 직무 정지가 된 상태였지만 예. 무한 책임을 느끼고요. 또 그 와중에서 저희 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고 해서 그러셨구나. 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또다시 100만 도시의 미래 4년을 맡겨주신 시민들께 어떤 감사함과 더불어서 무한한 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떤 멋진 시정으로 예. 또 열정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 시민들의 신뢰를 받은 만큼 부담도 크시겠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도 고향터미널 이 화재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온몸이 화상으로 입은 예. 한 선생님은 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챙겨주라는 이런 정말 부탁을 듣고 또 가족들의 눈물들을 접하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100만 시민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시민의 안전, 행복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구산동에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돌풍 사건도 피해가 큰데요. 예. 이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또 그 피해를 보상해 줄 만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그분들도 절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접하게 되니까 뭐 재선의 기쁨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예. 여러 가지 부담감, 이렇게 소명감, 책임감이 큽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벌써부터 막 문자로 시민들이 막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만 볼까요? 3579번 시장님 재선 축하드립니다. 모든 고향 시민이 궁금해하는 시청 이전 계획에 대한 문제점 답변 부탁합니다. 네. 시청이 아마 이전 계획 있는 모양이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좀 이제 오해가 있는 게요. 예. 이제 전임 시장 시절에 조금 확인되지 않은 예.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또 몇 가지 검토 중에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검토됐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고양시에서는 비중 있게 검토된 적은 없고요. 지금 청사가 있는 지역이 원당 뉴타운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 시청의 어떤 그 발전 계획 현재의 위치에서 예. 발전 계획이 이제 청사진이 있는데요. 아직 원당의 뉴타운 문제가 주민들의 어떤 합의 도출이 되지 않고 네. 재정 때문에 진도가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뭐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 신청사의 이전보다는 약 10억 들여서 갤러리화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뭐 이렇게 내실 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현지의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원당 지역의 뉴타운 문제 또 도시 재생 문제 네.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2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100만 고향 시민을 위한 10대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뭐 어떻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네.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큰 슬픔과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이 사건은 국정운영의 방식, 시정운영의 방식을 근본부터 바꿔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다 울고 있고 절규하고 있는 우리 민생 문제, 일자리 창출, 건강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겠다고 해서 시민들의 행복과 좀 직결되는 10가지 과제를 도출해서 네. 이 부분에 좀 역점을 두자 하는 걸 취임식을 앞두고 취임식 대신 네. 그런 정책적인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통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또 문자 들어왔어요. 5768번.
시장님 첫 공약부터 혐오시설 반대하신다고 서명운동까지 받으셨는데 지금 고양동 주변에 수목장 들어온다는데 고양동 주변은 혐오시설 천국이라 제대로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혐오시설 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 보상해주고 주거지 이전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말씀해 주신 주민께는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이 고양동 또 여러 지역에 벽제동 이런 지역에 서울시 기피시설이 있어서 지난 4년 동안 50만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예. 기피시설 문제를 합의하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뭐 지원 또 해법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수목장이 들어오는 문제들 또 이미 들어서고 있는 납골당 등등 해서 그 지역이 여러 가지 기피시설이 입점하는 데 따르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뭐 국회의원 활동을 했지만 예. 천재지변이 나거나 돌풍처럼 또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 같은 게 발생해도 우리나라 법 체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미비합니다. 이런 걸 법 제정 개정을 지금 이제 요청할 생각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낙골당이나 수목장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법의 어떤 이 한도 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적 수단을 가지고 제어할 뾰족한 방안들을 찾지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안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민선 6기에서는 조례의 제정 개정을 통해서 이 주민들의 주거지라든가 또 특정 기피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수목장 그러면은 그렇게 뭐 환경오염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은데 돌아가신 분 유해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이제 주택가하고 멀지가 인근에 않은 있는데 들어오게 네. 되고 또 다른 유사 예. 뭐 납골당이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또 들어오게 되고 현재 이제 수목장 부분은 제가 알기로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닌데 예. 이제 그런 소문과 예. 그런 이제 의혹이 나오니까 이제 주민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돌아가서 꼼꼼히 예. 챙겨서 그런 걱정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혐오시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가지고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네. 지금 100만 명에서 약 7,800분 정도 부족하고요. 예. 지금 또 새로운 입주민들이 원흥지구에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한두 달 내에는 100만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갖는 네. 의미는 큰 것이요. 대한민국에서 광역 자치단체를 포함해 가지고 10번째 예. 인구만으로도 10번째 광역도시가 되고 광역자치단체를 빼면은 수원, 창원 다음으로 3번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제 고양시는 인구 100만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교육 문화 수준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 또 그동안에는 이제 일산 신도시 중심으로 20년에 걸친 성장과 발전의 역사였다면 예. 지난 민선 5기 때 고향 600년의 역사 나아가서는 한반도 문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와집 없이 5,000년의 재발견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고향이 역사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인구 100만 도시의 행복을 이렇게 챙기고 시정에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어떤 시정을 펼치는 게 예. 민선 6기 이 고양시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 인구는 계속 준다 그러는데 고양시는 꾸준히 인구가 늘어온 거 보면은 살기가 좋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 중앙 언론사와
또 한 대학에서 예. 전국의 광역 기초를 망라한 조사를 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가장 살기 좋은 1위 도시가 됐고요. 그렇군요. 또 구체적인 지표도 주거 환경, 교육에서 저희가 1위 평가를 받아서 뭐 제 시장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또 시민 입장에서도 체감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예. 어떻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는 너무 영광스럽고 이 문제도 예. 제가 내실 있게 뭐 외부적인 평가에 있어서 1, 2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시민들의 만족도에 있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네. 다할 생각입니다. 1899번 문자 주셨는데요. 토당동 재개발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모든 뉴타운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와 도가 여러 가지 뉴타운에 대한 개발과 구상을 그동안 제가 네. 시장이 되기 전에 이제 뉴타운 정책 또 각종 대규모 개발이 논의됐지만 현재는 조합이 결성돼 가지고 주민들의 찬반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그것이 재산권 행사에 워낙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분담금이 얼마나 되고 또 시가 가진 예산의 상황 또 실질적으로 개발과 개발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들을 알려드리고 예. 주민들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뉴타운을 원하는지 아니면 네. 해지를 원하는지 또 만약에 해지를 원했을 경우는 그에 따르는 도시 재생 발전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친절한 코리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캘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캘리 캠입니다. The subway is very convenient. The subway is very convenient. 지하철이 매우 편리합니다. Convenient. 형용사는 편리한, 간판한 뜻인데요. 그래서 편의점은 convenience store라고 합니다. 명사 convenience, C-O-N-V-E-N-I-E-N-C-E, convenience store. 발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V 발음은 아래 입술 살짝 깨물고 V, convenient, convenient, convenience, convenience. Good job. Okay, the Seoul subway system is awesome. It's very convenient. Well, what do you think of the subway system in your city?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네,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도중에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볼까요? 4273번 중산 족구장 신설하는데 쓸모있게 신설하시기 바랍니다. 중산 지역에 족구장이 신설하는 거예요? 네, 뭐 그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생활체육의 여건이 고양시가 제일 좋은데요. 네. 또 족구에 또 목숨을 거시는 족구 동호인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그게 전용 구장을 만들고 있고 또 이미 있는 이 여러 기존의 공원에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예. 얼마 전에도 대회할 때 이제 가서 뵀더니 여러분들이 예. 기왕 전용 구장이면 좀 내실 있게 지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제 막 2기 출범을 하셨습니다만은 고양시 의회의 경우에 야당 성향에서 여당 성향으로 다수당이 바뀌었단 네. 말이에요. 앞으로 시 운영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고양시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요. 제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데 네. 저희들과 또 정의당 야권이 많았는데 네. 두 분이 탈당해서 이제 이 새누리당에서 의장과 예. 상임위원장을 갖게 됐습니다. 예. 거기서 따르는 지금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전반적으로 요즘에 흐름이 협치고 예. 또 시민의 안전, 행복 또 100만 시민을 위한 발전 여기에 여야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튼
긴장 속에 견제와 협력을 유지한 가운데 잘 설득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제가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16번으로 들었는데요. 관산동 고속순환도로 확장 공사가 실현될 수 있는지요?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관산동의 확장 도로를 포함해서 고양시만 해서 여러 가지 도로 포장 보상만 해도 수조에서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이 지난 민선 5기에서 실질 부채가 6천억 가까웠고 약 3천억 정도를 갚았습니다마는 여전히 3천억의 부채가 있고 고양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교통 문제도 중요한 만큼 아무튼 그 관산동처럼 교통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로 포장에 앞장서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도로에 어떤 부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예산의 상황 또 국도비를 따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이 관산동에 계속 그 제안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더 아무튼 잘 챙겨서 그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고양시 재정 자립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약 한 55% 정도고요. 경기도에서는 중상위권인데 더욱더 지금 이제 재정 자립도를 높여갈 생각이고요. 킨텍스 지원 시설 부지가 오랫동안 매각이 안 돼 가지고 많은 재정적 부담을 줬는데 이제 남은 임기 동안 3천억의 이런 부채를 탕감하면 재정 자립도가 많이 높아지리라고 보고요. 또는 세수 확대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33번인데요. 꼭 궁금하니까 부탁드립니다. 공릉천 명소화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요? 네, 지금 공릉천 명소화 사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자전거 도로 연계 사업 또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요즘은 또 이런 하천에 이를테면은 수변 시설에 자전거 도로 공원 시민 친화 시설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공릉천이 수도권의 최고의 이 생태 하천이기 때문에 이런 하천 이렇게 자연 그대로 또 보존하면서 그것을 또 이렇게 그 유지 보존하고자 하는 또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공릉천을 포함해서 창릉천으로 이어지는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가꾸기 이런 쪽으로 해서 민선 6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시정의 역점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리길하고도 연결해서 시민들이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누리길 걷기하고도 연관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수도권 투데이의 그 수도권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이 많이 나오시는데 문자로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저도 시의회에서 이 시정질의 받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 7982번인데요. 토당동 사는 주부입니다. 95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외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서 못 살겠어요. 재개발 빨리 되게 해주세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명심하겠고요. 그 해당 지역에 제가 파악을 해서 구청장이나 동장을 보내서 이 재개발 조합하고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231번 고양시 장애인 콜택시가 다른 시는 근무자들이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고양시만 용역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근무자들은 매년 입찰본 회사에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왜 고양시는 정부 방침과 다르게 용역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개선책이 있나요? 네, 전반적으로 고양시가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장애인들의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시보다는 시와 유관 단체라고 해서는 도시관리공사가 거기에 대한 아마 선발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정적인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돌아가서
또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유, 지금 뭐 주민들 민원 받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끝으로 6097번 행신동 행신역을 경유하는 좌석버스 신설 요청합니다. 이게 시장 권한인가요? 서울로 가는 버스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와 함께 협의해야 되는데요. 예. 저도 행신동에 거주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 또 예. 다음 주에 남경필 지사 만나게 돼 있는데 예. 어떤 서울로 가는 직행 버스 확대에 대해서 예. 아주 강도 높게 요구를 하고 예.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171번 공양 원흥지구 사는데 원흥역 언제 개통하나요? 뭐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정확한 시기는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쇄도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